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이 리뷰 많이 기다리셨죠? 갤럭시 G 트라이 폴드입니다. 한 번 접는 폴드가 처음 등장한 지 벌써 6년 전인데요. 이번에는 폴더블을 한 단계 더 확장한 두 번 접히는 트라이 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제품 정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운 좋게도 이 제품을 직접 손에 넣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언박싱부터 실제 크기와 구조 그리고 첫인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 폴더블의 또 한 번의 진화,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가의 제품이라 그런지 패키지부터 조금 더 신경 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두바이에서 구매를 해서 한국에서 구매하신 분들하고 패키지 외관이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요 마크. 이 넘버링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UAE에 들어온 총 500대의 기기에서 제 제품이 40번째 제품이다 라는 그런 마크인데요. 한정판이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싶었던 것 같고, 단순히 쉽게 뜯기는 스티커가 아니라 메탈의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는 점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가 정말 1도 없어요. 왜냐? 한국 출시가는 359만 원인데 여기서는요, 11,999 디람이에요. 한화로 하면 48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13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환율 영향도 있지만 이 정도 차이면 애초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초고가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딱 잡은 제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이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요. 웨이팅 리스트가 정말 많다고 알고 있어요. 놀랍죠? 내부 박스를 열어보면 구성품 정말 깔끔하고요. 여기서도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유심핀 들어가 있고요. C2C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요즘엔 잘 안 들어가는 45W 충전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폴드 시리즈 최초로 4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거든요. 케이스도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케이스 솔직히 말하면 이 실효성이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이거 장착했을 때 여기 커버 디스플레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서드파티 케이스에 대안이 없어서 사용은 하겠지만, 괜찮은 케이스를 발견하면 바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의 무게는 28g이고요. 트라이폴드 본체가 320g이에요. 그래서 장착을 하게 되면 348g이 됩니다. 케이스까지 장착을 하면 기기 본체의 무게보다도 무게 체감은 되는 편이에요. 트라이폴드가 현재 삼성케어 플러스 가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메인 디스플레이가 파손이 되면 수리비가 약 165만 원 수준이에요.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디스플레이 파손 수리비 50% 지원을 1년 이내에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메인 디스플레이가 파손이 되면 약 8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히 사용을 해야 하는 기기입니다. 방수방진 등급은 폴드7하고 동일한 IP48이고요. 물에는 강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나 모래에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기예요. 트라이폴드는 디스플레이를 열어야지 듀얼 유심 트레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화면 크기는 펼쳤을 때 10인치,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폴드7하고 동일한 6.5인치예요. 그런데 이걸 펼치면 솔직히 좀 처음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약간 행복한 웃음 있죠. 트라이폴드는 정말 그냥 태블릿을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방에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쏙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펼치면 태블릿 경험을 준다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작은 가방을 딱 메고 나가고 싶은데 일 때문에 태블릿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큰 가방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트라이폴드는 여기에다가 접이식 키보드만 딱 있으면 완전 무장이 될 것 같거든요. 펼쳤을 때 두께를 보면 3개의 디스플레이 두께가 다른데요. 중앙 커버 디스플레이 있는 쪽이 가장 두꺼워요. 그리고 카메라 있는 쪽이 두 번째로 두껍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디스플레이가 가장 얇은데요. 이 두께는 폴드7의 두께보다도 얇아요. 이렇게 세 디스플레이가 두께는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인상은 진짜 얇다, 이런 생각을 받게 돼요. 폴드 1세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실사용에서 제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께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 부분의 두께와 무게가 다르다 보니까 그립감에 있어서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잡으면 카메라가 있는 쪽이라서 무게감이 꽤 묵직해요. 손목 부담을 주는 편이라 오래 들고 있기에는 좀 어렵고요. 왼손 그립은 그거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무게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그립은 엄지로 이렇게 가운데 디스플레이 쪽 아래를 받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후면을 감싸는 이 자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팔을 이렇게 몸에 딱 기댈 수가 있고 무게가 분산이 돼서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불안도 훨씬 줄더라고요. 이 자세에서 쓰기 좋은 트라이폴드 설정이나 사용법도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접는 방식도 특징이 있는데요. 왼쪽을 꼭 먼저 접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접어야 합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본능적으로 오른쪽을 먼저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이 진동 피드백이랑 그리고 다른 쪽부터 접으세요 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를 보긴 했는데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왼쪽부터 꼭 접어야 하는 이 구조가 아직은 사람이 기계한테 맞춰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세대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접으면 화면이 블러 처리가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를 폴드 7처럼 접은 상태로 사용하는 촬영 방식은 어렵고요. 대신 트라이폴드를 세워서 길이를 쭉 늘린 상태로 폴딩해서 촬영하는 방식은 가능해요. 근데 이 경우에 힌지 각도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 각도가 아주 자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카메라 위치 자체는 폴드 7보다 또 높아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편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서 또 느끼는 건 생폰으로 쓰실 분들은 후면 마감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폴드처럼 무광이 아니라 유광 마감이에요. 이렇게 손에 닿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 지문이나 미끄러움이 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접었을 때 두께는 당연히 좀 두꺼운데요. 무게하고 두께가 이렇게 접었을 때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라이폴드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사용자에 따라 이 부분은 피드백이 정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 기준에서 폴드 7은 커버와 내부 디스플레이 사용 비중이 반반 50대 50 정도였다면 트라이폴드는 이 자체로 이렇게 드는 게 좀 무겁다 보니까 차라리 펼쳐서 쓰는 게 무게감이나 그 사용감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았어요. 3일 정도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둘 때 빼고는 거의 항상 화면을 이렇게 열어서 쓰게 되더라고요. 태블릿으로 출시된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폴드 7을 휴대폰의 카테고리로 본다면 트라이폴드는 확실히 탭의 카테고리에 더 가깝게 두고 싶더라고요. 트라이폴드의 면적이 이미 탭에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화면을 열었을 때 가로로 보여지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면 스토리 목록이 폴드 7보다 훨씬 더 많이 표시가 되고요. 사진이 일부 잘린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럴 때는 세로로 돌려서 보면 해소가 되긴 해요. 네이버 앱을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스 이미지 텍스트가 한 화면에 들어오는 양이 폴드 7과는 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유튜브 앱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폴드 7에서는 추천 영상이 상단에 2개 보였다면 트라이폴드에서는 3개가 한 번에 표시가 돼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화면비 특성상 위아래 렛터박스는 꽤 생기지만 화면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몰입감을 더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건 진짜 대화면 디스플레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북으로 책을 볼 때는요. 화면을 펼치면 실제 책을 펴놓은 것과 비슷한 사이즈가 나와서 양쪽 페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트라이폴드가 훨씬 좋았고요. 반대로 웹툰처럼 스크롤이 많은 콘텐츠는 화면이 너무 크지는 않은 폴드 7이 웹툰을 즐기기에는 더 편리했습니다. 물론 일부 앱은 아직 최저가가 되지 않아서 폴드 7과 나란히 뒀을 때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때도 있긴 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화면 자체가 크다는 물리적인 장점 덕분에 트라이폴드의 장점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을 사용할 때 트라이폴드의 진가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느낀 게 2개의 화면 분할은 이 제품을 쓰시면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는 그런 사용법이라고 느껴질 정도였고요. 폴드 7에서는 3개의 화면 분할을 잘 안 쓰셨던 분들도 트라이폴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쓸만하다라고도 느꼈습니다. 3개의 화면을 길게 펼쳐두잖아요. 그럼 폴드 7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3개 딱 이어붙인 느낌에 가까워요. 그리고 화면비도 자유롭게 조절이 되고요. 2개의 화면 분할뿐 아니라 3개의 화면 분할도 트라이폴드로는 유연하다라고 좀 느꼈어요. 스피커는 폴드 7과 동일하게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폴드 7하고 S25 울트라의 스피커 체급을 예전에 비교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S25 울트라와 비교해서 폴드 7의 스피커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폴드 7처럼 트라이폴드도 스피커는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소리의 두께나 그리고 울림, 공간감이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통화할 때뿐 아니라 음악이나 영상 감상에서
사용하면서도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리가 뭐 나쁘다라고 할 순 없지만 이렇게 대화면을 펼쳐놓고 영상을 볼 때 기대하게 되는 그런 웅장함이나 공간을 채우는 느낌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본 인상과 그리고 첫 사용기를 나눠봤는데요.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1세대 제품은 한번 접고 간다. 그런 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번 출시된 트라이폴드는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느껴졌어요. 다음 세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제품이다 라기보다는 휴대폰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 라고 보는 게 맞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갤럭시 폴더블은 Z 플립, Z 폴드, 그리고 Z 트라이폴드까지 이렇게 하나의 라인업으로 자리 잡은 느낌인데요. 앞으로는 왠지 폴드와 트라이폴드를 나란히 놓고 어느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실 것 같아요. 사용하면서도 이건 진짜 재밌는 기기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요. 태블릿을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이렇게 접어 다닐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한 번쯤 상상해 보셨던 분들에게는 그 상상을 실제로 구현해준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품을 활용한 활용법,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